얼마 전 포털 뉴스를 보다가 이상한 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근거지였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집이 가난해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꼬박꼬박 나오는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릴 긴 없어 아는 초등학생에게 이 말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사는 저출산을 다루는 기사로 인터뷰 형식을 빌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끝없이 비교당하고 혹독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근거지라뇨. 개근상은 아이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능력보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그 개근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기사가 아니라 차별과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포를 노린 기사일 뿐입니다. 포털 기사들의 제목은 이러한 자극으로 가득하죠. 청약 대란, 주식 폭락, 부동산 막차. 선정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며 클릭을 유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잘 반응하니까요. 내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야 현재 내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은 남과 비교되어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농경민족으로 지족사회로 살아온 흔적입니다. 한 마을이 모두 먼 친척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던 시절 주변의 평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평판은 곧 생존의 문제죠. 남사스럽다라고 할 때 남은 진짜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주변의 친척과 이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모르는 남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아직 시족사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SNS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매일 비교하며 남을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고 절망하고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남이란 누구죠? SNS에서 만난 모두를 남이라고 하면 그 모두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부러워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 무리해서도 외제차를 산다. 다른 집들은 차가 2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한 대여서 한 대 더 살까 고민 중이다.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소리가 또 있을까요? 남, 다른 집.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위험한 관념일 뿐입니다. 신자본주의 유령이 만들어낸 소비와 소유의 유령이죠. 법보다는 불문율과 엄격한 친족 간의 예의에 근거해 남복이 부끄럽다고 했던 시족사회의 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남입니다. 이 유령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유령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아닙니다. 이 유령을 만든 사람들은 물질로 인간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부추기며 끝없는 소비를 권장하는 신자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차를 사면 성공한 거다. 넌 하와이 가서 놀 자격이 있다. 이런 관념들을 만들어내고 차별과 좌절을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과 좌절이 곧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들과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미디어는 최상의 궁합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비교와 차별의 위기의식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은 오로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차별이 심하다라는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이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표현법을 환유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차별을 한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차별의식의 총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므로 차별의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타인을 신경 쓰고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신경 쓰고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신경 쓰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경쟁의식과 차별의 강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 차별의 개념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와 같은 차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 머릿속에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언행에 모욕당하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상처주는 차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할 뿐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철학도, 생존 방식도, 가치관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겐 경제 전문가도, 예술가도, 택시 운전사도, 선생님도 모두 필요하니까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특성을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환유법으로 묶어 일반화하며 비교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